안녕하세요. 강필한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녕 다음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지요. 그리고 제목에는 뭐뭐 하다는 건 뭘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행을 하러 가고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요. 책을 보고 있고 선물을 주고 있고 선물을 가져가고 있고 공을 차고 있고 음료를 따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복하다는 건 뭘까? 자, 더 행복하다는 건 뭘까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복 단어에서 다행행, 쇠고랑행, 쇠고랑행, 다행행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복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쇠고랑행을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 쇠고랑은 수갑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목을 넣어서 잡아두는 형벌 도구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쇠고랑은. 그런데 쇠고랑을 그려서 쇠고랑만 남고 사람이 풀려나 다행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쁜 일과 좋은 일, 나쁜 일에서 벗어나서 다행인 것과 좋은 일이 가득한 것에서 복을 받는 복복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 그림책은 행복하다는 건 뭘까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노경실 씨가 지었습니다. 이영진 씨가 그림을 그렸고 미세기 출판사에서 2015년에 나온 그림책입니다. 자, 복복, 후는부터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자, 중얼중얼 하세요. 복복, 한 번 더 합니다. 복복, 한 번 더 할게요. 복복입니다. 초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떠오르죠. 복복, 한 번 더, 복복, 한 번 더, 복복. 자, 그럼 복복은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입니다. 행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행복입니다. 복은 행운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합니다. 예문입니다. 종상이는 기억 속의 굿은 이렇게 마냥 즐겁고 흥겹고도 신기한 것이었고 모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맞이하는 길한 잔치였다. 박원서의 미망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한자어가 많습니다. 우선 굿에 대해서 즐겁고 흥겹고 신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이 액은 납불액자인데요. 납불액, 나쁜 것, 나쁜 일, 액입니다. 나쁜 것을 물리치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맞이하는 겁니다. 복을 맞는 길한, 좋을 길입니다. 좋을 길, 좋을 길은 좋은 길한, 좋은 일이 많은 잔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도 두 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면도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어떤 장면인지 글자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면 이건 뭔지 아시나요? 상이 있죠, 상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받쳐져 있습니다. 다리가 상이 있고 음식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는 겁니다. 제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뚜껑이 있고요. 여기 아가리 입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곡식이 가득가득 찬 모습이에요. 모습이 비슷하죠? 자,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한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복복이죠. 필순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한 게 큰 복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자, 제사상 차려 이렇게 되죠. 항아리 가득 이렇게 가득 채워야 됩니다.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자, 장면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이렇게 제사상과 항아리라는 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복복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요소는요. 제사상과 항아리입니다. 두 가지죠. 자, 복복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상이 있고 항아리입니다. 제사상에는 뭐가 있죠?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는 곡식이 있겠죠. 제사상에는 음식이 있고요. 항아리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자, 필순풀이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입니다. 자,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나타내고요. 항아리 가득 곡식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자,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제사상. 제사상 차려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이는 거고요.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해서 복을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복복의 장면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제사상 차리고 항아리에 곡식 가득 복이 내리기를 비는 장면입니다. 자, 제사상이 핵심이죠. 제사상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한 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으면 곡식이 가득해서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항아리에 곡식이 없어서 굶고 병들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복은 제사상과 항아리가 핵심 자수가 됩니다. 자, 행복에서의 행과 복이 다르죠. 다행행은 나쁜 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복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행행은 나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복복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죠. 왼쪽 장면을 보면서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이렇게 됐습니다. 글자를 보면서 해볼까요? 왼쪽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장면에서 볼까요? 제사상 차린 거죠.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음식, 제사상, 상다리, 뚜껑, 입구, 항아리, 곡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공부할게요. 핵심 요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두 가지. 제사상과 항아리가 있습니다. 제사상에는 음식이 가득하고
항아리에는 곡식이 가득합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는 거고요.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소입니다. 자소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훈음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훈음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상시, 보일시, 항아리복, 가득할 복, 복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사상시, 보일시 훈음이 두 개씩 있습니다. 항아리복, 가득할 복, 그리고 복복입니다. 훈음에 별표가 있는 건 대표 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보일시가 대표 훈음이고요. 이 글자는 가득할 복이 대표 훈음입니다. 그러나 글자의 모양은 제사상에 음식 차린 걸 그렸고 항아리를 그려서 대표 훈음은 아니지만 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대표 훈음이 아닌 것도 제시한 것입니다. 제사상시, 보일시, 항아리복, 복복.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복복의 끝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 그었는데 제사상시는 삐쳐 올렸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보일시, 제사상시가 다른 글자 왼쪽에 쓰이다 보니까 얇게, 그러니까 넓은 것을 좀 좁다랗게 만든 것입니다. 핵심 문장은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 한 번 더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훈음. 제사상시, 보일시, 항아리복, 가득할 복, 복복입니다. 자, 지금 훈음을 살펴봤는데요. 초성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해보세요. 네, 제사상시, 보일시, 항아리복, 가득할 복. 두 자수가 합쳐져서 복복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제사상시, 보일시, 항아리복, 가득할 복, 복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사상시, 보일시, 항아리복, 가득할 복, 복복입니다. 핵심 문장입니다.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원래 제사상시, 보일시는 이렇게 끝을 삐쳐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냥 내리 긋는 걸로 되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상시, 보일시가 다른 글자의 왼쪽에 올 때 날씬하게 만든 겁니다. 훈음은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항아리복, 가득할 복은 그대로죠. 복복. 여기 보면 제사상시, 보일시에 변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변. 한자를 공부할 때 변이란 말이 많이 붙습니다. 사람인 변, 물수 변, 손수 변 이렇게 변이란 말이 붙습니다. 이렇게 신선선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씁니다. 또 곁부, 부사장, 부작용할 때 곁부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때 바로 요 글자는 변형된 글자예요. 원래 사람인이라는 글자가 신선선의 왼쪽에 오다 보니까 날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사람인 변 또는 선 사람인이라 그래요.
사람이 우뚝 서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선 사람인 또는 사람인의 변이다 해서 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 두 개를 내리근 자는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칼도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글자의 오른쪽에 오도록 날씬하게 변형을 했어요. 이것을 칼도방이라고 합니다. 칼도방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자에서 글자의 왼쪽에 오는 것을요, 변이라 그러고 오른쪽에 오는 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변방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변에는 사람인 변이 있습니다. 신선선할 때 사람인 변. 대표적으로 방에는 칼도 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급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쓰이는 칼도 방이 있습니다. 칼도 방이 붙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에서 글자의 왼쪽에 오는 것을 변이라 그러고 오른쪽에 오는 것을 방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사람인 변이고요. 이것이 칼도 방입니다. 자, 이렇게 변과 방이라고 이름 붙이듯이 원래는 제사상시 보일시였는데 다른 글자의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밑에를 내리긋고 날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글자의 왼쪽에 온다 그래서 변이란 걸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이 된 것입니다. 변. 그리고 항아리복 가득할 복은 동일합니다. 핵심 문장도 같습니다.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 한 번 더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입니다. 복복의 자손은 제사상시 변하고 보일시 변과 항아리복 가득할 복입니다.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과 항아리복 가득할 복을 더한 글자입니다.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항아리 복, 가득할 복, 더해서 복복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항아리 복, 가득할 복, 더해서 복복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사상시 변, 보일시 변, 항아리 복, 가득할 복, 복복입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이 있었죠. 핵심 문장은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 한 번 더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입니다. 자, 제사상시 보일시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상시 보일시, 제사상시 보일시입니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자, 제사상시의 장면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제사상이 있습니다. 제사상이 있고 상다리가 있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뒤에 병풍도 있고 지방을 써붙인 것도 보이고 여기 뭐 사과 배 음식과 밥과 이런 것들이 제사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쓰는 순서입니다. 1, 2,
3, 4, 5 이 순서입니다. 필승풀이는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모양을 그대로 그린 글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제사상시, 제사상을 그렸지만 보일시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 시자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보일시로 쓰여요. 그런데 다른 글자와 결합됐을 때는 제사상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상시와 보일시를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번 호응음을 다시 한번 필승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독립적으로는 보일시의 뜻을 갖습니다. 핵심 요소는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이 있고요. 상을 바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성을 보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요. 음식을 상에 차려서 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음식을 상에 차리고 상에는 기둥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보여주는 시입니다. 자, 제사상시 보일시의 장면은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고 세 다리로 받친 장면입니다. 음식, 상, 다리로 받친 장면입니다. 제사상을 잘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여주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줄 시의 보일시입니다. 그냥 보인다가 아니라 보여주다예요. 보여줄 시입니다. 보여줄 시. 자, 쓰는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죠. 필승풀이를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쓰면서 하면 좋습니다. 쓰면서 여러분들 손으로 허공에 쓰면서 합니다. 잠깐만요. 네. 음식 올리고 이렇게 상에 올리는 거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이렇게 합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여줄 시 보일 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글자를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장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가 됩니다. 자, 핵심 요소는 음식과 상과 기둥이 있습니다. 음식과 상과 기둥이 있습니다. 음식과 상과 기둥이 있고요. 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보이다, 보이다. 정성을 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상시변, 보일시변은 제사상시와 보일시를 변형해서 삐쳐 올리지 않고 그냥 내리 그은 것을 말합니다. 제사상시변, 보일시변입니다. 변이죠. 자, 초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한 번 더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사상시변, 보일시변입니다.
자, 장면은 변이지만 동일합니다. 같은 장면에서 글자 모양이 약간 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쓰는 순서는 하나, 둘 똑같죠? 셋, 넷, 다섯. 쓰는 순서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는 순서.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 변 똑같습니다.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 변. 한 번 더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 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 변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요소는 역시 음식, 상, 기둥 세 가지 요소고요. 정성을 보이다. 그래서 보일 시가 됩니다. 보일 시가 됩니다. 자, 보일 시와 볼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인데, 이렇게 보일 시가 있고요. 보일 시 변에다가 볼견을 더하죠. 볼견을 더해서 이건 볼 시예요. 보일 시는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전시해 놓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시회에는 보일 시, 보여줄 시를 씁니다. 그런데 볼 시는 내가 보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할 때 시청은 보일 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시, 볼 시, 들을 청, 놈자, 보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볼 시, 들을 청, 놈자, 보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상 할 때 제사는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음식을 주로 차렸습니다. 제사하면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나타냈습니다. 예문은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빌면 비를 내려주고 문순태 타오르는 강의 문장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빌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보입니다. 제와 사에는 한자가 있는데 이건 좀 여기서 다루지 않는 한자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기육이라는 한자가 있고요. 육달월변, 고기육변은 이렇게 날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구운 고기, 이렇게 옆으로 이러면 고기를 살짝 굽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운 고기입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자, 우리 제사상시였죠?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제사에서 제는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제는 구운 고기를 손에 들고 제사상에 올리는 장면입니다. 제사사는 역시 제사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머리 숙이고 몸 굽히며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장면이에요. 이 제사할 때 제와 사가 둘 다 제사제, 제사사라는 훈음을 갖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제사제, 제사사라고 하지만 제사제의 제는 고기를 손에 들고 제사상에 올리는 장면, 제사상을 차리는 장면이고요. 사는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초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 시변.
이렇게 돼 있죠. 한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변. 장면에서 볼까요? 음식 상에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소는 역시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죠. 음식, 상, 기둥. 여기에서 이걸 통해 정성을 어떻게 한다? 네, 보이다. 그래서 보일시입니다. 자, 두 번째 자소입니다. 항아리복, 가득할복. 항아리 모양 비슷한가요? 네, 뭔가 비슷하죠? 실제 훈음을 익히고 하도록 하고요. 항아리 살펴보면요. 항아리는 아래 위가 좁고 배가 부른 질그릇입니다. 아래 위가 좁고 이렇게 좁고 뚜껑도 있고요. 배가 이렇게 불룩한 질그릇입니다. 항아리요. 그래서 물항아리, 꿀항아리, 술항아리, 달항아리가 있습니다. 예문이요. 이때는 유초신은 반드시 광 속에 몰래 술 한 항아리를 빚었다. 이광수의 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초성으로 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보, 가득할보. 한 번 더요. 항아리보, 가득할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아리보, 가득할복입니다. 장면을 보고 연상을 해보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뚜껑입니다. 요 뚜껑하고 지금 뭔가 뚜껑이죠. 그리고 모든 항아리는 곡식을 넣었다 꺼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가리, 입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특성은 배가 불룩하죠. 가운데 배가 불룩하고 그 안에 곡식이 이렇게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항아리입니다. 자, 항아리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항아리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에 곡식이 가득한 모양입니다. 쓰는 순서는 자, 순서대로 써볼까요? 여기서 잘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순풀이를 하면서 써보겠습니다. 쓰면서 필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위에 한번 우선 필순풀이를 먼저 하고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보 가득할보. 한 번 더 해볼까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보 가득할보입니다. 자, 한번 글자에 써볼까요? 뚜껑, 아가리 이렇게 되죠. 뚜껑과 아가리입니다. 뚜껑과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이 가로 세로 가득 차 있죠.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복. 한 번 더 해볼게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복. 자, 이미지 장면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에 글자를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복. 됐죠? 핵심 요소는 뚜껑과 아가리와 배 세 가지입니다. 뚜껑과 핵심 요소의 기본은 모양은 뚜껑, 아가리, 배인데 그 안에 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곡식이 들어야 돼요. 곡식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곡식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아리복 가득할 복의 장면은 바로 앞에서 했죠.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뚜껑이 있고 아가리도 있는데 여기 아가리가 있고 배가 불룩한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한 장면, 곡식이 가득한 장면이라 항아리복 가득할 복입니다. 뚜껑, 아가리, 배가 불룩한 항아리, 곡식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부자와 항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자 부자에 보면 우리가 공부한 진면자 밑에 이렇게 항아리 복자가 있습니다. 부자부 가멸부라고도 하는데요. 이 글자에는 집안에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부는 집면, 집안에 항아리복 가득할 복, 곡식이 가득한 장면으로 부자부를 나타냈습니다. 항아리복 초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위에 쓰면서 살펴볼게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 복. 한 번 더 해볼까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 복. 장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 복. 좋습니다. 핵심 요소는요. 뚜껑, 아가리, 배, 곡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 아가리, 배, 곡식. 자, 초성 리뷰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에서 복복자를 살펴봤고요. 자소부터 복복 글자까지 초성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네. 제사상시, 보일시. 요 빛이 올리는 걸 주의하시고요. 제사상시, 보일시입니다. 자, 음식이죠? 제사상이고 기둥 이렇게 됩니다.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사상시, 보일시입니다. 장면으로과 필순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장면에서 한번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색깔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시.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이렇게 됩니다. 핵심 요소는요. 음식이 있고 상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핵심은 음식, 상, 기둥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립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서 하늘에 그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상 시변, 보일시변은 제사상 시가 다른 글자의 왼쪽으로 오려고 조금 더 날씬해진 모양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한 번 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 한 번 더. 제사상시변, 보일시변입니다.
장면은요, 제사상 시와 똑같은데 변이란 말이 더 붙었고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내리긋습니다. 자, 필승풀이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변입니다. 자,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음식 올리고 기둥 바친 제사상 시변, 제사상 차려 하늘의 정성을 보일시 변. 자, 핵심 요소는 역시 음식상 기둥이 기본이 세 가지입니다. 음식상 기둥이고요. 음식을 상에 가득 차려서 정성을 보여주는, 정성을 보이다입니다. 자, 항아리복 가득할 복입니다. 항아리복 가득할 복. 항아리복 가득할 복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배, 곡식이었죠. 자, 뚜껑, 아가리, 불룩한배, 곡식.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였습니다. 장면은요. 자, 글자 쓰는 순서하고 필승풀이를 살펴보시고요. 우선 이미지를 보시면 뚜껑, 아가리, 불룩한배, 가득한 곡식이었습니다. 자, 필승풀이 해볼까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 복입니다. 자, 글자를 쓰면서 해볼까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 복. 한 번 더 해볼까요? 뚜껑, 아가리, 불룩한 배, 곡식 가득한 항아리복, 가득할 복입니다. 핵심 요소는요. 뚜껑, 아가리, 배, 곡식이죠. 뚜껑, 아가리, 배, 곡식이고요. 자, 이렇게 두 자소를 합쳐서 복복자가 만들어집니다. 제사상 시변, 보일시변. 우리 바로 공부했죠. 제사상 시변, 보일시변. 항아리복, 가득할 복. 합쳐서 복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사상 시변, 보일시변, 항아리복, 가득할 복, 복복입니다. 핵심은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 한 번 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복입니다. 자, 글자 모양과 장면을 보면서 연결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이렇게 되죠.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입니다. 이미지 장면에 잘 나와 있죠. 음식을 상에 가득히 차렸습니다. 상에. 그리고 기둥으로 받쳤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 있고 아가리 있고 배부르한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훈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음이 아니라 필승풀이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한 복을 받는 복복. 한 번 더요.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한번 쓰면서 여러분도 쓰면서 하면 좋습니다. 쓰면서 초성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제사상 차려 항아리 가득 복을 받는 복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은 제사상과 항아리. 핵심은 두 개죠.
제사상과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음식이 있고 항아리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보여줍니다. 항아리의 곡식은 가득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제사상에 음식 가득 차려서 정성을 보이다가 있습니다. 항아리의 곡식이 가득하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필한자 1 안녕편에서 안녕에 이어서 행복을 공부했습니다. 행복, 쇠고랑행, 다행행, 복복을 공부했습니다. 마칩니다.